자, 오늘은 14강 형용사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8강에서 이미 형용사절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8강에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전 합쳐서 니은, 리을로 해석을 하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데 8강에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몰아서 완성편 혹은 고급편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이 형용사절의 완성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형용사절의 한정과 비한정 용법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후나 which가 있으면은 일단 한정용법이고 컴마가 있으면 비한정용법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영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정과 비한정에 관한 이해는 시험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영어를 좀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정과 비한정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다 똑같은 문장인데요. 자, 첫 문장은 for camp, 그러니까 캠프를 위해서 the children need clothes. 자, 아이들은 옷을 필요로 합니다. That are washable. 그러니까 그냥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필요로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 clothes를. 이 옷이란 게 많은데 옷 중에서 there are washable 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붙게 되면 극히 일부분의 손빨래가 가능한, 물빨래가 가능한 그러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lothes의 즉 선행사의 범위를 대시 붙어서 한정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한정용법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for camp, 캠프를 위해서 아이들은 튼튼한 그러한 신발을 필요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which are expensive 그러면은 튼튼한 신발은 다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되는 study shoes 그룹이 있는데 이 study shoes에서 말하는 사람이 추가 정보를 하나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싸다라고요. 모든 study shoes는 일반 슈즈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한정 용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비한정 용법 중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추가 설명한다고 해서 비한정 용법의 추가 설명 혹은 부연 설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개수지원법이 더 있는데요. 일단 개념부터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쪽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관계대명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o 사람이면 who고요. 사물이면 which가 있겠죠. who를 살펴보면 Do you know the people who live over the road? 그러면은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아니? 그러면은 이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김씨네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discussed it with my brother. 나는 그것을 내 브라더와 토론했다. Who is a lawyer?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내 브라더가 한 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 브라더와 상의를 했는데 근데 내 브라더는 이코르 변호사야.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한정용법이 되겠죠. 비한정용법 중에서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한정용법은 대를 쓰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생 분들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계속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두 개는 다 비한정용법인데요. I shouted to the man. 나는 그 사람한테 소리쳤어. 그러자 그 사람은 도망쳤어. 이 뜻입니다. 딴 거는 who를 갖다 니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비한정용법 중에서 계속용법은 일반적으로 and, 그런데 혹은 or but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he 식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시간차가 주어지는 거죠. 소리쳤고 그 다음에 도망쳤다라는 이런 계속용법에서는 이 who를 and he로 바꿔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니은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한정용법이고 대수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처음 영어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컴마가 앞에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마는 이제 아주 쉬운 책에서 교과서 같은 데 주로 나오고 나중에 실전 영어에서는 내용만으로 이걸 판단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hich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독특한 점들이 있거든요. Do you see the letter? 편지를 봤니? 어저께 왔던, 수많은 편지 중에서 어저께 왔던 그 편지를 원하니까 한정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house, which was completed in 1856, was famous for its huge marble staircase. 그 집, 1856년에 완성된 그 집은 그 커다란 대리석 계단으로 유명했다라고 하죠. 그럼 이건 집이 한 채뿐이 없는 거고요. 그 집은 1856년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한정용법 중에서 추가 설명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또 계속용법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one of the boys kept laughing. 소년 중에 한 명은 계속 웃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Which annoyed Jane intensely. 그것은 제인을 엄청 화나게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계대명사하고 다르게 이 관계대명사의 which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년 중 하나가 계속 웃었다라는 사실이 제인을 화나게 만든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는 이 문장에서는 문장 전체,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나 구나 절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얘가 웃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웃는 게 첫 번째고 화난 게 두 번째니까 이거는 동작에 시간차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한정 중에서 계속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He was educated at the local grammar school. 영국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지역의 그라마 스쿨에서 교육받았다. After which he went on to Cambridge. 그 후, 아까 계수존법에서는 제가 그 후나 which든 이걸 해석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니은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후 그는 캠브리지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한정용법 중에서 이것도 역시 계속용법이 되겠습니다. 여긴 전치사가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비한정 계속용법이 되겠습니다. The birds leads the old man to a school of tuna. 그 새는 이끈다 그 노인을 스쿨이 물고기의 떼를 얘기합니다. 군을 얘기하죠. 튜나의 참치의 떼로 이끈다. From which 그곳에서 그는 10파운드짜리 물고기를 낚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어디서 뽑았는지 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개수준법이 되겠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그죠? 스쿨 오브 튜나를 얘가 받겠죠. 이것도 이끌고 그 다음에 낚는 거니까 계속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She may have missed the train. may의 과거는 may have pp죠. 그래서 그녀는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다. In which case,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녀는 1시간 동안 더 추가적으로 1시간 동안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은 좀 독특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명사절과 비교해서 배우실 텐데 그때 참조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 which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what 플러스 명사, which 플러스 명사, whose 플러스 명사.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which 플러스 명사를 보겠습니다. which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건 which 다음에 주어 동사 위에 거는 다 나왔고요. 이 경우는 whic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whi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경우는 항상 비한정 계속용법이다 라고 하고, 중요하신 점 which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땐 이건 this나 that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in this case로 해석은 해줘야 됩니다. 모습은 in which case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녀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의 표현인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which 다음에 만약에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일 경우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의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일 경우는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관계부사는 다 한정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한정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관계부사는 두 단어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when, 하나는 where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He remembered the day. 그는 그 날을 기억했다. 파울라가 처음으로 그녀의 사무실에 걸어 들어왔던 365일 중에서 어떤 한 날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한정용법이 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1973년에 그가 로마에 살았던 1973년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의 16살 먹은 아들은 유괴되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973년은 여기서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근데 1973년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살았던 이라고 추가 설명을 갖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Why don't we keep on and travel out? 우리 계속 여행하는 게 어때? 지금 계속 여행하는 게 어때? 근데 지금이 어떤 지금이죠? 그걸 갖다가 when 이하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을 수 없는, 지금이 가장 재밌으니까 계속 여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을 수 없는 지금. 시간 다음에 when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형용사절입니다. 물론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나 절 자체는 형용사절이고 앞에 있는 now를 추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was just going out. 나는 막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When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그때, 여기도 보세요. who처럼 그런데 그때 and then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니까 이것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크가 있었던 거니까 비한정 중에서 계속용법이 되겠습니다.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test results. 우리는 여전히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When we will decide our next move. 그리고 나서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동작을 결정할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죠?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음 뭘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비한정 계속이 되겠습니다. 외워도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hid the key. 장소는 많죠. 전 세계 다. 거기서 내가 키를 숨겨놨던 곳은 여기 한 군데겠죠. 내가 키를 숨겨놨던 장소야. 한정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increasing poverty has led to a situation. 증가하는 가난은 어떤 상황을 낳았다. 근데 그 상황의 결과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the poor openly 공개적으로 admit 대디아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hey can afford to have children. afford라는 것이 경제적 혹은 정신적 여유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정용법입니다. 상황은 많은데 이러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니까.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when도 그렇고 where도 그렇습니다만 꼭 시간과 장소에 쓰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거,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he came from 헌베이. 그는 헌베이라는 지역, 대문자니까 그 지역 이름이 되겠죠. 출신이다. Where 랠리 had once spent a holiday. 랠리가 한때 휴가를 보냈던. 헌베이는 하나뿐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랠리가 휴가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한정 추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헌베이가 어떤 동네인지를 where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made his way to the cool bank. 그는 make one's way to라는 것은 어디로 가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원한 은행으로 갔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Where 거기에서 그는 메일을 발견했다. 파리에서 be forwarded. forward는 보내다 이 뜻이니까 보내졌던 우편물을 발견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일단 간 게 먼저고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거니까 비한정 중에서 계속용법이 있죠.